자, 우리가 오늘 배울 내용은 역함수라는 내용이고, 역함수가 합성함수도 그렇고 역함수도 그렇고 처음 배우면 좀 헷갈리긴 해요. 그러면 만약에 잘 모르겠으면 영상 다시 돌려보면서 복습을 하는 것도 괜찮고, 한 번에 다 이해하면 너네 목청되지. 한 번 이해 못하면 두 번, 세 번 하면 반복해서 하시고. 자, 역함수 내용 한번 나와볼까요? 자, 역함수는 우리가 함수를 먼저 얘기 좀 해보자면 f라는 함수가 정역이 x, 공역이 y였을 때 선택을 이렇게 선택하는 대응을 함수라고 얘기를 한번 해보자. 그래서 역함수는 그냥 선택을 모든 원소들이 역방향으로 선택을 한 걸 우리가 역함수라고 부르자라고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 표시를 좀 해보자면 원래는 1이 1을 선택했죠? 그러면 역방향으로 선택을 시켜서 1이 거꾸로 1을 다시 선택하고 1은 원래 1이어서 차이가 없네요. 그 다음에 2가 3을 선택했었죠? 그러면 역방향의 함수에서는 3이 2를 선택하게 되는 거고 2가 4를, 4가 3을 이렇게 거꾸로 선택하는 함수를 만약에 흰색으로 선택하는 게 F였다? 그 역방향으로 선택한 건 우리가 반대방향 선택을 한다고 하고 F 쓴 다음에 우리가 수원 선행 아예 안 한 사람 있나요? 지수법칙에서 역수를 취하는 걸 지수 자리에 마이너스 1 쓰면 그게 역수, 그러니까 역방향이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함수에서도 여기에 마이너스 1 이렇게 하면은 역수는 아니고 역방향의 대응을 표시하는 걸로 약속을 한 거고. 가져가야 돼. 그래서 우리가 역방향 선택을 역함수라고 부르고, 역함수에서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A가 B를 선택했다. F 기준으로 봤을 때 A가 B를 선택했다. 그럼 역방향에서는 B가 A를 선택했다. 이렇게 그냥 순서가 바뀌는 거겠지. 그래서 습관적으로 만약에 내가 예를 들면 F2가 1부터 쓸까요? 1이 1이고 F2가 3이고 F3이 4, F4가 2다. 이렇게 이 중에 뭐 전부 다 알든 이 중에 몇 개만 알든 함수 값이 줄었다? 역함수 관련된 게 나오면 고3 때도 마찬가지예요. 습관적으로 우리가 바로 그럼 역함수로 표현한다면 F 한 다음에 따라하세요. F 역함수 1 따라해주세요. F 역함수 1 은 1이다라고 말하거나 또는 F 인버스 1 이렇게 말해도 F 역함수 1이다 라는 의미로 해석하면 돼. 얘들아 나 긴장 많이 해. 자, 그 다음에 얘도 F2가 3이다? 그러면 따라하세요. F 인버스 3은 2. F 인버스 3은 2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되고, 나머지도 우리가 다 역함수로도 표시를 해줄 수 있어요. 필요하다면 전부 다 표시를 하고, 굳이 표시할 필요 없다면 그냥 머릿속으로 생각하고 넘어가는 것도 괜찮긴 해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F 인버스 2는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어야 되고, 여기 지금 내가 FA가 B다? 그러면 F 인버스 B는 A다. 이렇게 표시를 하는 게 꼭 A, B 이런 문자나 숫자가 아니라 어떤 식이 들어가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면 F 세모가 네모다 라는 식이 주어져도 마찬가지고, 이게 뭐예요? 숫자가 아니라 X제곱 플러스 3X 여기가 7X 마이너스 2 이렇게 돼도 상관이 없어. 그냥 이 통째로 세모의 자리, 네모의 자리를 바꿔줄 수가 있더라. F 인버스 네모가 세모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얘기예요. 그럼 예를 들면은 거꾸로 인버스를 줄 수도 있는 거죠. 예를 들면 문제에서 F 인버스 4가 뭐예요? 라고 준다면 역함수? 이거는 4가 5를 선택한 건 거꾸로 놓은 거기 때문에 F의 대응을 생각한다면 F에서는 5가 얘도 자리를 바꿔주고 인버스를 없애주면 돼요. 5가 4였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여기까지 괜찮나요? 이게 역방향의 선택을 우리가 만났을 때 기본적으로 머릿속에 떠올려야 될 내용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것도 너무너무 중요한 내용인데, 이 두 가지 너무너무 중요하고 그때까지 계속 나오기 때문에 너무 중요하고, 두 번째는 역함수가 존재할 조건인데, 우리 함수라는 게 있잖아요. 역함수는 지금 역방향의 대응인데 무조건 함수가 된다는 보장은 없어요. 예를 들면 여기서 대응을 조금 바꿔볼게. 그 다음에 이렇게 선택하는 게 F였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럼 역방향의 선택은 어떻게 될까 확인을 해봤더니 1은 1을 그대로 선택하고 2가 2, 2가 3, 2가 4, 3, 4는 선택할 게 없어요. 선택받지 못했기 때문에 역방향 선택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이런 대응은 왜 함수라고 부르지 않죠? 어떤 대응을 함수라고 부르냐면 정역의 모든 원소들이 공역의 원소를 하나씩 선택하면 함수라고 하기 때문에 이 역방향의 대응을 함수라고 부를 수가 없어. 이런 경우에 역함수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기로 약속을 한 거예요. 자, 이 역함수가 존재하려면 지금 얘는 아주 큰 문제가 있어요. 하나 선택해야 되는 지금 혼자서 3개나 선택을 했죠? 왜 3개 선택했나 봤더니 원래 F에서 세 원소한테 선택을 받았기 때문에 역방향 선택에서 3개를 선택하게 되는 거예요. 아, 그럼 우리가 알 수 있겠지. 역함수가 존재하려면 여러 원소한테 선택받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또는 얘네처럼 선택받지 못하는 애들이 있다? 그럼 역방향에서 선택을 못하게 되니까 함수가 되지 않아. 그래서 이렇게 선택을 받지 못해도 안 되고 선택을 받아야 되고 여럿한테 겹치게 선택을 받아도 안 된다. 그래서 역함수가 존재할 조건은 1대1 대응해야 된다 라고 이렇게 기억을 해주셔도 괜찮고, 이거는 아주 중요한 조건이니까 문제에서 역함수가 존재한다, 1대1 대응이겠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되고, 또는 문제에서 갑자기 F가 1대1 대응이다 라고 하고 그럼 역함수가 존재하겠네, 역함수 관련된 문제인가? 라고도 우리가 해석할 수 있어요. 이 화살표 이거 필요 충분 조건 우리 명제 배웠죠? 존재한다 하면 1대1 대응, 반대로 1대1 대응이다 하면 역함수가 존재하겠구나, 왜 굳이 이 조건을 줬을까? 의식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지. 자, 역함수의 성질 간단하게 보면, 자, F 인버스 하면 이게 F의 역함수죠? 반대 방향이야. 근데 또 바깥쪽에 마이너스 1이 또 있죠. 그러면 반대의 반대 방향 선택이니까 원래 F를 의미한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어요. 약간 이런 느낌이지? 마이너스와 플러스로 바뀌는 것처럼 상쇄되는 느낌이고요. 자, 그럼 이거는 역함수의 정의에 의해서 합성한 거죠. 근데 이렇게 F 인버스 오브 F 이렇게 표현하면은 약간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이거를 함수로 표현해주면 F 인버스 F X 는 하고 상대가 함수는 입력한 값이 그대로 나오는 함수이기 때문에 X 이렇게 쓸 수가 있어. 여기까지 괜찮나요? 자, 따라하세요. 원함수, F를 원함수라고 한다면 이 F 인버스를 우리가 역함수라고 부르는 거죠. 따라하세요. 원함수와 역함수를 합성하면 항등함수가 된다. 입력한 값이 그대로 나오는 항등함수가 된다는 거지. 반대로 F 인버스 안 하고 F 안쪽에 F 인버스가 있어도 마찬가지로 항등함수가 돼요. 그리고 왜요? 라고 묻는다면은 지금 이거는 약간 이런 의미야. F의 결과를 다시 F 인버스에 집어넣는 의미는, 여기서 대응으로 표시를 한번 해본다면 예를 들면 이렇게 있다고 했을 때 F1하면 여기다 표시를 한번 해볼게요. F 인버스 F1을 이렇게 물어본다면 F1은 지금 1이 선택한 거기 때문에 2가 나오겠죠? 그 2를 이제 여기다가 얘가 2로 이렇게 바뀌는 거겠지? 2를 다시 집어넣는 거. 역함수에 2를 대입했다? 그러면 1에서 2를 대입해서 2가 나왔는데 다시 역함수면 역방향 다시 갔더니 처음 값이 그대로 나오게 되기 때문에 항등함수가 되는 거야. 이건 왜요가 아니라 역함수의 정의에 의해서 이렇게 되는 거기 때문에 알아놔야 돼요. 따라하세요. 역함수와 합성하면 항등함수. 근데 이건 좀 조심해야 될 게 있는데 애매하기는 해요. 자, 역함수인지 모르겠는데 F랑 G라는 함수가 각각 있었는데 합성했더니 X 집어넣으면 X 항등함수가 됐대. 그러면 이게 좀 착각할 수 있는 게 그럼 얘네들이 역함수 관계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니야. 무조건 그런 건 아니에요. 이게 아까 어떻게 해석이 되냐면은 명제 배웠습니다. FG가 서로의 역함수다. 그러면 무조건 FGX는 GFX는 X 항등함수가 되고 역방향은 성립하지 않아요. 역방향 관례가 있기 때문에 합성했더니 항등함수네? 그럼 역함수겠네? 이건 관례가 존재해요. 좀 어이가 없는 게 수상 문제들에서는요 이 관례가 분명히 있고 근데 역함수를 풀어야 돼요. 그래서 역함수가 무조건 되는 건 아니야. 하지만 이거이면 역함수로 간주한다. 관례를 무시하고 역함수를 간주한다 라고 해석을 하고요. 합성함수를 너네가 충분히 했다면 관례를 이해할 수 있는데 관례를 간단히 보여줄게. 예를 들면 fx가요 수 원은 지수함수 로그함수를 배우기 때문에 지수함수 로그함수 모르는 친구들은 그냥 뭐 저런 게 있구나 정도로 생각하면 되고, 아는 친구만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 fx가 만약에
로그함수 y는 루트 2의 x.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fx가 이렇게 정의된다 합시다. fx는 x가 0보다 작을 때는 0보다 작거나 같을 때는 x로 정의가 되고 x가 0보다 클 때는 진수 조건에 맞게 로그 2의 x 이렇게 정의된다고 가정을 하고 만약에 gx가 그리고 위에다 그려줄게요. 이렇게 y는 2의 x 이렇게 된다고 치면 자 여기서 만약에 내가 합성을 f, g, x를 합성하잖아. 그러니까 f에다가 g를 합성하면 얘는 그대로 g 자리에 집어넣으면 되겠죠? g를 집어넣으면 이게 f 한다면 2의 x는 이렇게 쓸 수 있겠지? 근데 f는요 입력한 값이 0보다 크냐 0 이하냐에 따라 어떤 식의 대입이 될지 달라지는데 지수함수의 특성, 지수식의 특성상 양수의 실수 제곱은 항상 양수가 나올 수밖에 없죠? 그럼 얘는 둘 중에 아래식을 써야 되는 거고 그래서 얘식이 계산하면 어떻게 되냐면 로그 2의 x 이렇게 돼서 얘는 x 항등함수가 나오거든요. 하지만 얘랑 얘는 역함수 관계가 아니야. 다르죠 분명히. 얘는 지금 여기 뭔가 얘랑 색깔로 표시를 해주면 얘랑 얘는 지수함수와 로그함수의 정의에 의해서 얘네들은 역함수로 보여요. 근데 f는 이게 아니에요. f는 파란색과 빨간색을 포함하는 게 f가 되기 때문에 얘는 역함수 관계가 아니에요. 이런 관계가 있기 때문에 원래는 엄밀하게 말하자면 합성해서 항등함수가 됐다고 역함수로 풀면 원래 틀리는 거야. 근데 수하에서는 역함수로 그냥 간주하고 보세요. 따라하세요. 합성해서 항등함수면 역함수로 간주한다. 그렇게 간주하고 풀면 돼요. 합성해서 항등함수로 특이하네. 역함수 관계로 해석을 해야 되나 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면 되고요. 참고로 이거는 f 오브 g의 인버스를 해주면 각각의 인버스를 해주고 각각의 역함수를 구해준 다음에 순서가 앞뒤가 바뀌어요. 이건 왜 바뀌지? 조금 애매할 수 있는데 이것도 그림으로 한번 표현을 해주자면 어떻게 되냐면요. 지울게. 이거만 쓰면 되고 이거만 쓰면 되고 일단 이거는 일단 쓰시면 줄게요. 그래서 3번 같은 경우는 x에서 y로 y에서 z로 가는 f와 g가 있었다. 그럼 이걸 하나로 합쳐서 표현한다면 f와 f가 먼저 되고 g가 나중에 됐다는 얘기는 f가 안쪽에 속함수였다는 얘기인 거죠. g, f, x를 의미하는 거고 또는 g 오브 f를 의미하는 거지. 여기까지 괜찮나요? 그게 fg 이렇게 우리가 오브로 표현하면 순서가 바뀌는 거죠. 오브, 서클, 컴포즈 이거는 어떻게 부르는지 모르겠는데 나는 오브라는 표현을 좋아하니까 g 오브 f구나 하면은 합성한 거구나 라고 기억을 하면 돼요. 자, 이거 역함수기 때문에 요렇게 가는 방향이 g 오브 f의 인버스일 거란 말이야. 여기까지 괜찮아요? 얘 상황을 살펴봤더니 원래 fg였으니까 역함수는 g 거꾸로 가니까 g 인버스로 가고 그 다음에 f 인버스로 이렇게 와줘야 되는 거죠. g 인버스가 먼저 나왔다는 얘기고 먼저 했다는 얘기는 속함수였다는 얘기지. 얘가 겉함수였다는 얘기고 그래서 식으로 표현하자면 g 얘는 f 인버스 안쪽에다가 g 인버스 이렇게 집어넣는 게 되는 거지. 그래서 g를 먼저 해 그 나온 결과를 f 인버스에 집어넣어라.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죠? 그리고 이거를 5로 표현을 해주면 f 인버스 오브 g 인버스 x 이렇게 되니까 진짜네. g 오브 f의 역함수는 각각의 역함수를 그냥 써주는 게 아니라 순서까지 바꿔서 합성하게 되는구나. 로 우리가 이거는 지금 확인했으니까 외우면 되겠죠? 약간 이런 비슷한 게 똑같지는 않지만 이런 거 있잖아요. A 교비의 여집합 이렇게 하면은 이거는 각각의 여집합 이렇게 그냥 이렇게 하면 틀리는 거죠. 교집합이 무슨 집합으로 바뀌어? 이렇게 바뀌는 거잖아. 이게 무슨 법칙? 그런 법칙이잖아요. 약간 이런 느낌으로 얘도 특별하니까 좀 외우는 게 좋겠죠? 합성한 걸 전체의 역함수를 취해주면 각각의 역함수의 순서까지 바뀐다. 참고로 그럼 얘들아 3개짜리도 있어요. 3개짜리도 한번 나오지 않을 것 같은데 굳이 쓰자면 f 오브 g 오브 h의 인버스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f, g, h에서 거꾸로 가니까 h, g, f로 순서가 거꾸로 바뀐다고 생각하면 돼요. 얘도 굳이 쓰자면 뭐 h 인버스, g 인버스, 이렇게 바꿔주면 되겠죠? 그래서 저희 첫 페이지 역함수의 정의와 간단한 기본 성질들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예시는 안 써도 되고요. 이렇게 써도 되고 여기 내용들 이렇게 써도 돼요. 여기 내용 자체는 간단하지만 처음 배우는 이제 낯설기 때문에 좀 헤매일 수는 있어요. 자, 그래서 역함수의 정의를 어떻게 문제에 활용을 하는지 문제를 좀 봅시다. 여기 예제 문제가 있죠? 자, 이건 내가 빠르게 풀고 넘어갈 테니까 너네가 뭐 클리닉이나 숙제로 잘 채우고 아니면 몇 개는 같이 해보고 이런 식으로 해볼게요. 자, fx가 3x-1이라는 1차 함수래요. 그때 f 인버스 5를 물어봤어요. 자, 이거는 대응으로 해석하면, 자, 순서대로 내가 차근차근 보여줄게. 대응으로 해석하면 f 인버스 5가 뭐냐면은 정의역의 어떤 원소, 공역의 어떤 원소가 있는데 이거 5가 누구한테 선택받느냐를 의미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기 a라는 값이 있죠. a가 5를 선택했다? 이걸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f라는 규칙에 의해서, f라는 함수에 의해서 a가 5를 선택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럼 거꾸로 이거 인버스를 표현해주면 f 인버스 5가 a다. 그러니까 우리가 f 인버스 5를 구해라? 그럼 누가 y 값이 5였는지를 거꾸로 생각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y는 3x-1이라고 했을 때, 공역을 y라고 놨을 때 선택받은 애, 여기가 5의 역할이고 여기가 a 역할, 이렇게 된다고 생각을 하면 되죠. 좌표로 표현을 한다면, 함수에선 좌표로 표현하면 이게 a가 5를 선택했다? 그럼 a, 5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잖아. 그래서 저기다가 a랑 5를 각각 대입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도 괜찮아요. 자, 그대로 계산을 한번 해주면 5는 마이너스 3a, 갑자기 마이너스 나왔죠? 3a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니까 넘기면 6, 그럼 a는 2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매번 이렇게 너네가 미치수를 a 이렇게 놓을 필요가 없어요. 원리를 만약에 이해를 했다. 그럼 실제로 문제를 풀 때는 f 인버스 5는 누가 5를 선택했었냐? f에서 누가 5 선택했어? 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y 값이 5일 때의 x 값을 말을 하는 거예요. y 값이 5일 때의 그 x 값을 물어보는 게 f 인버스 여기 지금 이렇게 들어가겠지? 좀 더 자세히 설명하자면 f 인버스는 여기 옆방향을 선택하는 거니까 와 원래 f에서 누가 선택했었던 거야? 이렇게 물어보는 거라 그냥 보자마자 바로 그냥 3x-1은 5하고 x는 2에 따라서 f 인버스 5 이렇게 작성해 줄 수 있으면 되겠지? 여기까지 괜찮나요? 역함수의 함수값을 구한다는 건 이런 느낌이 들고 자 예를 들면 얘도 한번 볼게요. fx가 이번 2차 함수인데 너네 함수 기억날지 모르겠는데 함수 1대1 대응 함수 그래프를 보고 판단할 수 있는 거 기억나나요? 예를 들면 함수가 이렇게 있다 쳐보자. 이렇게 이치가 있어요. 자 이게 함수냐라고 묻는다면은 함수가 될 조건은 x값 하나당 y값 하나가 돼 있어야 되는 거잖아. 어떻게 한다냐면은 예를 들면 이 지점을 x1이라고 하자. x1에 y값 하나가 되는지 확인하려면 이렇게 세로선을 그어주면 돼요. 이게 x는 x1이라는 직선이 되는 거죠. 그때 이 점의 y좌표가 y1이었다고 하자? 그럼 이게 어떤 의미냐면 이 점이 찍혔다는 얘기는 x1, y1이 점이 찍혔다는 얘기는 정역에 있는 어떤 원소 x1이 공역에 있는 어떤 원소 y1을 선택했어요를 그림으로 표현한 게 점인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적평면에 표시된 점이 이런 의미인 거니까. 근데 만약에 함수라는 조건이 아니라 1대1 함수 또는 1대1 대응인지를 확인하려면 우리가 수평선, 가로선을 그었죠? 예를 들면 가로선을 y1이라고 했을 때 이렇게 그어보면 지금 여기 하나를 0이라고 할까요? 지금 0,y1 x1, y1 이건 무슨 소리냐? 0도 y1을 선택했으니까 여기 위에 있는 0 이렇게 선택해서 이건 1대1이 아니구나 이렇게 판단을 하는 거였죠. 그런 느낌으로 얘는 지금 역함수가 존재하지 않아 원래 2차 함수는. 그래서 만약에 2차 함수가 역함수 관련된 문제로 나오려면 적당히 정역을 제한을 시켜줘야 돼요. 예를 들면 얘 같은 경우는 축이 x는 0이겠죠? 식 모양 보면 축 x는 0 바로 나와야지 중학교 내용이니까. 그래서 0 이상이니까 꼭지점을 포함한 오른쪽 절반만 보세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냐면 이렇게 해서 원래 함수는 이렇게 된 거죠. 이랬으면 얘는 1대1 대응이 아니기 때문에 역함수가 존재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얘를 잘라주는 거예요. 잘라서 난 여기만 쓸게요. 이렇게 제한을 시킨 거죠. 제한을 시켜서 역함수를 구해라라고 했으니까 자 이거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헷갈리면 이렇게 해석해도 괜찮아. f 인버스 6이 뭐냐? 그럼 이거 a 이렇게 나와.
그러면 우리가 역함수 정의에 의해서 FA 둘이 자리 바꾸고 인버스 해주면 FA가 6이니까 내가 A를 구하고 싶었던 거잖아요. 아 그럼 누구 대입했을 때 6이 나오는 것들만 찾으면 되겠죠. 그래서 예를 들면 여기가 높이가 6이 되는 그 X값이 뭐니? 이렇게 물어보면 똑같은 거지. 이해되나요? 보자마자 바로 이거 는 6 이렇게 하면은 넘기면 는 4가 되고 X제곱이 4니까 뿔마 2 정의역이 좀 제한되어 있죠? 그래서 X는 2다. 왜냐하면 X는 지금 0 이상일 때만 관찰하고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된다는 거지. 여기까지 이해가 될까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이상하게 줘도 써하면 돼요. F 인버스 11 물어봤잖아요. 내가 원하는 게 뭐냐면 이 몰라? A로 나. 헷갈리면 A로 보세요. 나중엔 A로 안 나오면 풀리니까. 그러면 역함수 정의에 의해서 FA가 이렇게 될 수 있죠? 그럼 내가 원하는 거는 세모라는 걸 집어넣었을 때 11이 나오는 걸 찾고 싶거든. 그럼 난 여기가 11이 되는 이 세모 값을 찾는 거랑 똑같은 거야. 10이 들어가는 건 당황할 필요 없어. 또는 그냥 우리 아까 앞쪽에서 내가 F 세모가 네모다, F 인버스 네모가 세모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이걸 만약에 얘가 10이 되는 걸 찾아야지 이렇게 해석하면 좀 빠른 거고 헷갈린다? 그러면 우리가 역함수 정의식으로 이거 얘는 세모, 네모로 생각해서 바꿔버릴 수 있는 거죠. 얘가 어떤 거랑 똑같은 의미냐면 F 인버스 4x 플러스 3 네모 그대로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는하고 세모 여기 2x 마이너스 1 이렇게 써도 괜찮아요. 그런 다음에 F 인버스 11이니까 내가 x에다가 몇을 대입해야 10이 될까는 간단하게 계산하면 되는 거잖아요. x에다 2 집어넣으면 되겠죠. x는 2 하면 x2를 대입하겠다. 수학 용어는 아니고 프로그래밍 용어인데 한글로 x에 2 대입하기 귀찮으니까 난 이렇게 쓰는 편이고 대입에 따로 이해하면 돼요. 2 대입하면 이게 F 인버스 11 그래도 똑같이 2 대입하면 3 산수가 잘 안 돼 있으니까 도와줘야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따라서 F 인버스 11이 3이구나로 해석할 수 있다는 거야. 어떤 느낌으로 하는지 알겠니? 자 얘네 같은 경우는 우리가 그냥 간단하게 fx가 주어져 있을 때 f 인버스의 함수값을 구하는 역함수 함수값을 구하는 과정이었고 얘는 조금 이제 너네를 이제 테스트를 하는 거죠. 야, 이 안에 x가 아니라 x에 대한 어떤 식이 합성된 거랑 똑같이 합성된 거라지. 합성된 것도 잘 구할 수 있니? 뭐 이런 느낌이에요. 이거를 다루는 또 다른 방법은 뒤에서 이 식 똑같은 거 내가 또 넣어놨으니까 그때 식 발령하는 거 한번 보여줄게. 보여주고 자 이거 같은 경우는요 얘는 함수 내용이니까 굳이 3번, 1, 2번 쓴 사람은 뭐 상관없고 안 쓴 사람은 3번만 쓰고 넘어갑시다. 1, 2번은 너무 기본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3번 할 줄 알면 1, 2번은 당연히 하는 거라서 3번 쓰고 넘어가자. 예제 4번은요, fx가요, 범위를 나누어서 표현을 해놨죠. 범위를 나누어 표현했을 때, 그때 f 인버스 마이너스 1, f 인버스 10을 구해라 라고 했는데, 지금 보면은, 미정계수가 포함되어 있어요. 미정계수 포함되어 있는데 어떻게 구하지? 다른 조건이 아무것도 없는데?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따라하세요. 역함수가 존재한다. 역함수를 구해라. 존재한다. 이거 자체가 엄청 특별한 조건인 거야. 그러면 내가, 인버스가 존재한다? F가 뭐였겠구나로 해석할 수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1대1 자 그럼 1대1 되는 거는 식으로 찾는 건 너무 힘들잖아. 식으로 찾는 건 힘드니까 식으로 찾는 건 이제 수투에서 연속 조건을 배우면 식으로도 계산을 할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라면 지금은 그냥 그래프로 판단을 하는 게 맞고 자 그래프를 그린다면 내가 0 오른쪽은 몰라요. 0 왼쪽은 기울기가 2니 함수니까 이렇게 그려지겠죠? 그리고 얘는 모양을 내가 좀 예쁘게 세팅을 해놨어. 이거 어디를 항상 지나는 직선이다 라고 해석해야 되니? 2,1 기울기는 몰라요. 2,1을 지나요. 여기를 지나는 직선이야? 그럼 예를 들면 봐봐. 이렇게 기울기가 m이 음수라서 이렇게 생겼어. 그럼 1대1 대응이 될까 안 될까? 안 되겠죠. 될 수가 없겠죠. 될 수가 없겠죠? 이렇게 연결이 되네. 연결되면 되겠죠. 그래서 얘가 1대1 대응이 되려면 나중엔 이렇게 표현을 해요. 따라하세요. 증가만 하거나 감소만 한다.
증가감소 정의 자체도 수투에서 배우기 때문에 좀 표현하기 애매하긴 한데 그래프가 끊어지지 않고 1대1 대응이다? 그러면 증가만 하거나 감소는 그냥 간단하게 알아두면 괜찮아요. 엄밀하게 증명할 수는 없어. 수투를 안 배웠기 때문에. 그럼 여기다 옆에다 조그맣게 써놓읍시다. 끊어지지 않는 거 연속이라고 부르나? 연속함수라고 우리가 아직 배우진 않았지만 그냥 끊어져 있지 않은 연결되어 있는 함수를 연속함수라고 가정을 하고 연속함수가 1대1 대응이다. 얘랑 동치 표현, 비율충분 조건인 얘기는 증가만 하거나 그러니까 계속 값이 점점 계속 커지기만 하는 상태 또는 감소만 하거나 이걸 알고 있으면 저기서 그냥 바로 왼쪽에서 증가했네? 그 오른쪽에서도 증가만 해야겠네 해서 증가 바로 그냥 6콤마에 지나면 증가해서 연결시켜서 연속함수고 증가하는 함수로 세팅을 해주면 되니까 바로 싹싹하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기울기를 우리가 바꿔보면서 고민할 필요가 없는 거야 이런 느낌이고 자 그래서 기울기가 결정이 됐어요. 0,0이랑 2,1이 지나야 하기 때문에 x증가량 2, y증가량 1, 기울기 2분의 1 수밖에 없으니까 m이 2분의 1이구나 이렇게 바로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거겠죠. 자 그럼 이제 f를 알았으니까 우리가 f 인버스를 구할 수가 있어. 자 이거는요 f 인버스 마이너스 2를 구하라 그랬죠? 그럼 따라하세요. y 값이 마이너스 2일 때 그때 무슨 값을 물어보는 거야? 그때 x 값 물어보는 거죠. y가 마이너스 2일 때니까 지금 이 빨간색 그래프를 생각해보면은 여기서 y 좌표가 마이너스 2가 나올 수가 없겠지? 모르겠다? 지금 계산해보면 얘가 는 마이너스 2 얘가 는 마이너스 2면 여기서 안 나와. 이 범위에서 얘가 계속 이렇게 쭉 연장된다면 나오겠지만 지금 잘렸죠. 여기서 얘는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프를 그렸다면 그냥 여기서 바로 마이너스 2 이렇게 해버리면 되긴 하겠지? 그럼 언제가 마이너스 2냐 하면은 기울기가 2라고 있으니까 y 뭐 이렇게 나오겠지. 아니면 계산을 해도 2x에다가 이렇게 저건 이거랑 똑같은 거야. 2x는 하고 y좌표가 마이너스 1가 된대. 그래서 x는 y 이렇게 찾는 거랑 똑같은 거죠. 그래프를 찾으면 저렇게 찾는 거고 식으로 계산식을 이렇게 찾을 수가 있고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이거 한 번만 더 얘기를 할게요. 반복해서 처음 하는 식으로 있으니까 x에서 y로의 함수 f에 대해서 마이너스 2가 정의 찍혔다? 이거의 대응으로서의 의미는 정의역 원소 누구 선택한 거야 얘들아? 정의역 원소 마이너스 1이 공역 원소 마이너스 1을 선택했다라는 의미로 여기 정의 찍히는 거야. 그래서 역함수에서는 반대 방향이죠? f 인버스 반대죠. 그래서 역함수에서는 마이너스 2가 y를 선택했다. 그래서 y좌표가 마이너스 2일 때의 x좌표라는 의미가 되는 거지. 얘 같은 경우도 같이 똑같이 해석을 하면은 f 인버스 10을 물어본다? y좌표가 10일 때의 x좌표가 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랑 똑같으니까 여기 10 이렇게 하면은 기울기 2분의 1이잖아요. 그럼 이렇게 직각 생각해 보려면 2대 1일 테니까 여기 높이가 10이다? 여기 20. 그래서 x좌표 바로 구해도 되고 아니면 여기다가 파란색 계산은 지금 뭐랑 똑같냐면 2분의 1하고 x-2 플러스 1이 20이다 이렇게 해서 넘기고 정리해서 계산을 하면 되겠죠? 2분의 1 마이너스 1 없어져요. 2분의 1 x 이렇게 그러면 2분의 1 x 하고 넘겨주면 x가 뭐죠? 이거 20이죠? 11 되었죠? 그러니까 넘기면 20 이렇게 돼서 그림이랑 똑같은 결과를 확인할 수가 있겠지? 직선인데 이렇게 할 수 있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아래 거는요 좀 특별해요. 지금 위에 케이스 같은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하나가 고정돼 있고 다른 한쪽의 함수를 결정하는 거예요. 둘 다 모르는 거예요. 둘 다 몰라요. 이걸 알면 돼요. 자, 지금 얘 같은 경우는요 얘가 연결돼 있어. 어떻게 연결되는 거 아나요? 라고 묻는다면은 지금 이거 1차 함수죠? 정확히 1차 이하야. a가 1이면 이거 0x 하면 상수함수가 돼서 0차 함수, 상수함수가 되는 거죠. 1차 이하의 함수, 1차 이하의 함수야. 근데 얘가 역함수가 존재해야 된다? 그러면 뭐여야 된다? 라고 해석할 수 있느냐? 1대1 대응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고 했죠? 얘를 보면 일단 0,랑 무조건 지나는 거예요. 그 얘가 지금 기울기에 따라서 얘가 왼쪽이죠? 기울기에 따라서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야. 오른쪽도 마찬가지로 색깔을 이렇게 해볼까? 빨간색도 기울기에 따라서 이렇게 여러 가지로 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건 확실한 건 지금 그래프가 연결돼 있어요. 끊어져 있지 않아요. 끊어지지 않은데 1대1 대응이 됐으면 좋겠다? 따라서 증가만 하거나 감소만 한다.
그럼 증가만 한다는 얘기는, 증가한다는 얘기는 기울기가 무슨 수다랑 똑같은 말이야? 1차 함수의 기울기가 뭐여야 증가하는 거니? 양수여야 점점 커지는 거죠? 또는 감소만 하려면 얘네 둘 다 기울기가 무슨 수면 돼요? 음수. 그래서 만약에 둘 다 증가한다 그러면 증가 이렇게 되면 1대1 될 수 있겠지? 또는 둘 다 음수라서 뭐 감소 이런 식으로 된다든지. 이거 식으로 표현하면 기울기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이 0보다 크고 and A 마이너스 2도 0보다 커야 돼요. 또는 이 교집합의 의미고 합집합의 의미죠.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 0보다 작고 and A 마이너스 D가 0보다 작아야 돼요.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고, 우리 이걸 줄여서 쓰는 방법도 배웠죠? 따라하세요. 부가 같다. 둘이 뭐 했을 때 무슨 수다라고 말해주면 똑같은 의미야? 둘이 뭐 했을 때? 곱했을 때 무슨 수다? 플러스니까 플러스 되고요.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되는 거죠. 그래서 증가만 하거나 감소만 한다 해서 둘 부가 플러스거나 마이너스 되면 이렇게 1번, 2번 케이스 나눠서 풀어도 되지만 그냥 곱한 게 이렇게 된다. 그럼 이제 A에 대한 2차 부등식이 되기 때문에 A축 딱 그려놓고 위로 볼록 1, 2 이렇게 0보다 클 때 이때 따라서 1보다 크고 A가 있거나 뭐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는 거지. 그러면 증가만 하거나 감소만 해서 1대1 되게 되니까 감소가 존재한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나요? 그래서 어때요? 가슴에 왜 돼? 우리가 1대1 대응이 되는 그래프를 만들어라고 하면 가장 좋은 방법은 끊어져 있지 않은 증가함수 또는 끊어져 있지 않은 감소함수를 떠올리는 게 가장 쉬운 예시가 될 테니까 저걸 좀 기억해 놓으면 고민하는 시간을 좀 줄일 수 있겠죠. 처음 배우는 친구들은 좀 어렵겠지만 잘 따라오고 뭐 했던 친구들은 좀 잘 복습해 보세요. 계속 해야 되니까 계속 복습해서 이게 개념 지금 내가 하는 것들이 개념 이런 것들이 별표 치고 이런 거 개념이잖아요. 이거는 합칠 수 있다 이런 것도 개념인 거잖아. 부가 같다를 표시하는 방법 곱한 게 양수다. 이런 것들은 개념이니까 개념 싹 다 외워야 돼. 문제를 외우는 것보다는 개념 외우는 게 효율이 좋아요. 왜냐면 문제 유형 수이 많지만 개념은 문제 유형 수에 비하면 훨씬 적거든요. 개념을 외우고 응용하는 연습을 하면 되니까 개념만 확실하게 외워서 개념들이 꺼내서 쓰는 연습을 좀 많이 해보세요. 네. 자, 6번은요. 와, 미쳤어. 합성도 돼 있고 막 역함수도 하고 난리가 났어요. 근데 지금 괄호 안쪽에 괄호가 또 있잖아요. 우리가 항상 계산은 괄호가 안쪽에 괄호가 있으면 안쪽 괄호 먼저 처리를 해야 되죠?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요거를 처리를 해줄 거야. 우리 전체의 역함수는 각각의 역함수의 자리를 바꿔주면 된다고 했죠? 그래서 얘를 써보면 F 써보면 F 5분 한 다음에 자리가 바뀌어서 F 인버스하고 5분 G 인버스 이렇게 자리가 바뀌게 된 거죠. 그런 다음에 G I 망했다. 잘못 했네. 이거 없는 걸 원했어요. 요렇게 원했어요. 이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F랑 F 인버스를 합성했으니까 이거 항등함수니까 상쇄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괜찮아요. 역함수를 합성했다 그냥 없애면 돼요. 상쇄시켜버리면 돼요. 여기 G랑 G 인버스가 상쇄하면 돼서 이게 그냥 항등함수가 있다. 이렇게 쓰면 되는 거예요. 자, 이거는 오타를 좀 고칠게요. 멍충해가지고 이걸 이렇게 써버렸네. 이거 딱히 안 쓸까? 썼는데. 자, 아래 있는 7번 예제 같은 경우는 정역이 주어져 있고요. 그러니까 공역이 제한됐을 때 함수가 어떻게 생겨야 얘가 1대1 대응이 될 수 있겠냐?
이거 같은 경우는 사실 역함수 유형이 아니라 그냥 1대1 되는 경우예요. 함수에서. 이것도 했었죠? 사실 이거는 바로 박스 그리면 되지 않을까? 1, 3, 땡땡땡, 1, 땡땡땡, 3, 2x-1을 기울기 2가 위로 이렇게 해주고 여기 끝에 걸치는 y좌표를 1 대입하면 1, 3 대입하면 5 이렇게 되니까 아 만약에 지금 정의역은 요 사이죠? 요 사이? 근데 공역은 A부터 B까지가 안 정해져 있어? 만약에 공역이 파란색처럼 이렇게 됐다. 그럼 이거는 1대1이 될 수가 없어요. 왜였는지 기억이 나나요? 빈 부분이 있어. 이렇게 되잖아? 예를 들면 그러면 여기가 이쯤이 0.9라고 해봅시다. 0.9라고 해봐. 지금 y좌표가 0.9인 그래프 위에 점이 없죠? 그래프 위에 점이 없죠? 0.9가 선택을 못 받는다는 거야. 대응으로 봤을 때 이런 느낌이지. x, y 이렇게 있고 여기에 뭐 1부터 3까지 무수히 많은 정의역 원소, 무한한 원소들이 있는데 여기에 지금 정작 땡땡땡에서 0.9 땡땡 이렇게 했는데 얘 선택받지 못했다는 얘기인 거야. 선택받았다? 그럼 점이 찍혀 있었어요. y좌표 0.9인 점. 안 찍혔다, 선택받지 못했다. 그래서 이렇게 너무 공역이 크면 안 돼요. 그럼 좀 더 작게 좁혀봤다고 쳤을 때 예를 들면은 너무 심하게 좁혔다? 이렇게 되는 거지. 자, 공역이 이렇게 됐다면 요 사이에서만 함수를 관찰하는 거니까 나머지 부분은 볼 필요가 없어요. 관심 대상이 아니야. 그럼 함수가 실제로 이렇게 생긴 거야. 이렇게 생긴 거야. 그럼 얘가 여기가 1이었고요. 여기가 3이었어요. 그럼 이런 무슨 문제가 생기냐? 예를 들면 요쯤이 1.1이었다 쳐봐. 그럼 x좌표가 1.1인 점이 없죠? 무슨 소리냐? 여기에 있는 1.1이 공역을 아무것도 선택하지 않았다. 그래서 x좌표가 1.1인 점이 없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 선택 안 했으니까 1대1 대응을 자주 본 문제가 아니라 함수도 아니에요. 그냥 함수가 됐어. 그래서 이 범위에서 역함수가 존재하려면 1대1 대응이 되고 박스의 모서리를 지나가는 직선이 돼야만 1대1 대응이 될 수 있다. 2x-1이 이렇게 지나가려면 여기가 아까 1이었고 여기가 이렇게 되죠? 딱 이렇게 박스 안에 딱 갇혀줘요. 또는 이렇게 지나가거나 이건 증가만 해서 1대1 대응 이렇게 되면 감소만 해서 1대1 대응. 얘는 함수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A가 1이고 B가 5여야 1대1 대응이 되어서 역함수가 존재할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해주는 거죠. 이거는 사실상 지금 나온 문제가 아니에요. 그 앞에 함수 1대1 대응 나온 문제였던 거지. 익숙할 경험에서 먹고요. 이건 굳이 해야 될까? 박스 그림만 그려보세요. 땡땡땡 그리는 연습 해보시고요. 자, 마지막 하나 이제 역함수 제일 기본적인 내용 이제 마지막. 자, fx가요. 얘는 조금 범위가 이상하게 나눠져 있어. 절대값 x가 1보다 크거나 같을 때랑 1보다 작을 때가 나눠져 있어요. 얘는요.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1보다 작을 때겠죠? 이건 마일보다 작거나 또는 1보다 클 때 이렇게 나는 걸 합쳐놓은 거겠지? 자, 그래프로 표현을 해보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요. 이렇게 되고 1보다 클 때는 x라고 했으니까 1,1 근데 여기 등호 포함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마일보다 작을 때도 y는 x라고 했으니까 여기 색칠 이렇게 되는 거야. 그리고 지금 요 안쪽이 gx 그래프가 그려져야 되는데 gx가 어떻게 그려져야만 1대1 대응이 될 수 있을까? 라는 얘기예요. 1대1 대응이 돼야 된다. 그러면 너네 그래프를 상상해야 된다면 가장 쉬운 거 따라하세요. 증가만 하는 연속함수 또는 뭐만 하는 연속함수? 감소 크기 제일 일반적이에요. 그럼 바로 보자마자 어디 연결해버리면 돼요? y,y랑 1, 연결하면 1대1 대응 역함수 존재 이렇게 되죠? 이걸 왜 예시를 넣냐면 연속이 아니니까 끊어져 있는 애로 상상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 관리를 떠올리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아서 아 저런 관리도 존재할 수 있구나 경험을 가져가고 있어요. 이렇게 되면 돼요. 그럼 지금 얘는 증가만 하지 않나요? 값이 점점 커지죠? 증가하다가 감소하다가 증가하죠? 1대1 되는 거예요. 일단 세로선 쭉 그었을 때 계속 한 점이죠? 계속 한 점에서 만나기 때문에 이거 함수는 일단 만족해요. 그리고 가로선을 그었을 때도 그 중에 하나 여기까지 하나 만나고 여기 안 만나는 하나죠? 커지고 여기서 이제 하나 만나고 하나 만나다가 여기는 안 만나는데 여기서 만나서 하나 하니까 1대1 대응도 만족해서 얘는 역함수가 존재하는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gx가
뿔마 x는 뿔마 x면 존재한다. 사실 더 많아요. 엄청 많아요. 눈이 감기네. 뭐 이런 반려가 있다는 예시를 뭐 이것도 있고 땡땡땡 있는데 이거 이렇게 해도 돼요. 내 맘이에요. 이렇게 하다가 뭐 이렇게 하다가 뭐 여기서 이렇게 하다가 뭐 이렇게 아이고 내 맘이야. 어떻게든 1대1 되는 그래프를 작성해주면 되는 거지. 여러 가지가 있다. 쉬운 반례가 반례가 쉬운 예시가 이런 게 있다. 요 마이너스 x랑 x 요 정도. 이거는 당연하죠. 얘 때문에 넣었어요. 얘도 가능하다. 이런 거 경험을 가져가시고요. 자, 얘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렇게 한번 써볼까요? x는 뭐 뿔마 x 이렇게 써도 되고요. gx는 뿔마 x도 되고 땡땡땡 무수히 많다. 내가 원하는 건 마이너스 x가 된다는 거, 예시가 될 수 있다는 거. 저렇게 끊어져 있어도 1대1 되는 만들 수 있구나. 요거 보여주려고 된 거니까 이거 하나만 기억을 하시고요. 그냥 경험을 가져가니까 넘어갈게요. 아직 44분이니까 조금만 힘내세요. 자, 이제 우리가 역함수의 기본적인 정의에 대한 내용이 끝났고, 이제 역함수를 구하는, 실질적으로 어떤 함수가 주어졌을 때 역함수를 구해라. 그럼 어떻게 계산을 해야 되는가에 대한 내용이에요. 저희가 앞에서 대응으로 표현을 할 때는 역방향의 대응을 역함수라고 불렀기 때문에 F가 이렇게 주어졌는데 그 역함수를 그 대응으로 표현하라 그러면 반대 방향하고 이렇게 다 바꾸고 F 인버스 했잖아요. 그게 안 겹쳐버리고 좀 구분을 써주려고 해요. 따로 하나 더 그려놨어. 1, 2, 3이 선택하는 게 3, 5, 7이 선택하는 걸로 방향 반대로 바뀌고 F 인버스로 바뀐 거죠. 이렇게 세팅을 하면 되는데 그럼 이거는 뭘 의미하는 거냐면 지금 1과 3이 연결됐고 2가 5가 연결됐고 3, 7이 연결된 건 연결되어 있는 건 똑같이 짝꿍은 건 똑같단 말이야. 그래서 XY에 1, 3 집어넣었을 때 여기도 XY에 1, 3 집어넣었을 때 똑같아야 돼. 그리고 식이 같을 수밖에 없단 말이야. 그럼 함수 식을 보는데 야 얘랑 역함수야 라고 했는데 식 모양을 바꿔보니까 넘기면 2x 넘기면 y-1 그럼 y는 2x 플러스 1 결국 똑같은 함수라는 거야. 그냥 이 같은 함수를 y는 하고 정리했느냐 x는 하고 정리했느냐 차이밖에 없는 거야. 그럼 똑같은 함수 준다는 얘기 역함수다 이러면 뭔가 이상하잖아. 그래프를 그리면 똑같이 겹쳐서 그려지고 똑같은 식이니까. 예를 들면 이런 느낌이지. y는 x 플러스 1 이거 그래프 그려라 하면 우리가 이렇게 그릴 수가 있죠? 1 이렇게 이렇게. 근데 역함수 해가지고 내가 x는 한 다음에 넘겨서 y-1을 그려라 하면은 파란색도 이렇게 그려. 구분이 안 된단 말이야. 문제가 뭐냐? 지금 우리가 보통 함수를 할 때는 지금 교육까지 좀 빠졌는데요. y는 f, x꼴로 표현을 할 때는 왜 y는 이라고 표현한 이유가 있어요. 얘는 우리가 값을 바꿔가면서 확인을 하는 거야. 조작하는 값이고요. 독립변수라는 얘기를 있을 때 끝내는 거죠. 얘는 이제 얘를 x를 막 값을 바꿨을 때 y가 어떻게 되는지 관찰하고 싶은 거예요. 관찰이 되잖아요. 종속변수가 원래 그래서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바꿔가는 값을 x로 하고요. 그 결과 관찰하고 싶은 대상을 y로 세팅을 한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평면을 그릴 때 x, y 평면 이렇게 놓고 조작하는 독립변수를 가로축으로 놓고 그때 관찰 대상이 종속변수를 세로축으로 놓는데 지금 얘 반대예요. 지금 y가 선택하니까 독립변수 선택하는 값이 조작해주는 값이 y값이 돼버려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야. 아, 이 그래프로 표현하는 게 되게 애매해지네. 다 겹쳐져 버리네. 그래서 어떻게 하기로 했느냐? 역함수를 구해라 그러면 대응으로서 이렇게 반대 방향 되는 게 맞아. 근데 y가 x를 선택하는 게 우리 아까 앞에 썼던 내용이잖아요. 그럼 함수로 그랬을 때 문제가 생겨. 야 그러면 그냥 이 선택하는 y는 놓지 말고 이거 x로 바꾸고 얘네들을 y로 바꾸자. 그러면 그래프를 그렸을 때 겹치지 않겠지? 해서 바꿔보는 거야. 바꿔봤더니 xy가 바뀌고 xy가 바뀌는 거예요. 얘가 x가 3, 5, 7 이렇게 x는 3, 5, 7 되겠죠? 그걸 왼쪽에 됐으니까 이렇게 x가 3, 5, 7 원래 선택받는 x가 이제 y로 변하는 거죠. y 1, 2, 3이 y 1, 2, 3 한 다음에 얘네가 선택을 이렇게 하는 걸 f 인버스 이렇게 놓은 거야. x, y 바꾸고 이게 좌우로 대칭시켜서 보기 좋게 왼쪽에서 오른쪽 선택하는 걸 바꾼 거야. 그래서 식이 우리가 선행한 친구들은 기억이 날 거야. 뭐가 기억나냐면 역함수 구해라 그러면 x, y 바꾸면 되는 거 기억이 날 거야. 왜 바꾸는지에 대한 내용이에요.
왜 바꿔야 되느냐에 대한 설명이에요. 왜 바꾸냐? 이렇게 해야 우리가 함수로서 구분이 되는 거야. 자, 봐봐. 얘네들은 같은 함수야. 둘 다 그냥 같은 함수야. 역함수를 구하라고 따라하세요. xy를 바꾼다. 그래야 역함수가 되는 거야. 그럼 이제 얘들의 역함수를 구했다 그러면 xy가 바뀌니까 이제 y는 하고 x-1 이거를 그려주면, 얘를 그려주면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지겠죠? 얘가 f라고 한다면 얘가 f 인버스, 우리가 따라하세요. xy를 바꾸면 y는 x에 대한 대칭. 이건 수상 맨 뒤에서 우리가 도형의 평행 대칭이라고 배웠던 거죠. 모든 점들이 xy가 바뀌었다? 모든 점들이 y는 x에 대하여 대칭이 된다. 이 뒤에 좀 더 설명을 할게. 어쨌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얘네들은 같은 함수야. 이게 역함수야. 근데 모양 자체는 지금 봐봐. 이 모양 입력한 값에 1을 빼세요. 이걸 뭐라고 쓸 수 있냐면, 예를 들면 y는 fx라고 한다면 요게 fx는 이런 뜻이야. 따라서 x에 대한 식, x로 이루어진 식이라는 얘기야. x에다가 1을 더했어요. 그럼 fx로 부르게 때 이게 역함수를 부르겠죠? 이게 그러면 f 인버스 x, x를 집어넣고 거기다 1을 뺀 게 역함수야. 이런 의미잖아요. 얘는 어떤 의미냐면 1을 빼는 건 분명히 얘라고 하지. 그래서 얘는 f 인버스 하나 y가 x 이렇게 돼요. 헷갈리지 말아야 될 게, 우리가 함수에서는 y는 fx, x는 f 인버스 y 같은 함수로 되는 거예요. 역함수가 아니야. 이게 역함수야. 자, 이것만 다시 한번 설명을 하자면, 보세요. y는 fx가 있었어. 내가 이렇게 생각해도 될까? 우리 아까 f 세모가 네모다? 그럼 이거 f 인버스 네모가 이렇게 바꿀 수 있는 같은 식이라는 거야. 동식표는 완전 똑같은 식이야. 그것처럼 얘도 여기가 세모, 네모라고 생각하면 이거 뭐라고 써도 되냐면 x는 f 인버스 이렇게 쓸 수 있는 같은 식이야. 같은 함수야. 얘네는 같은 함수고요. 누가 역함수냐? xy를 바꾸면 역함수가 되는 거야. 그럼 얘는 뭐는 하고 쓰면 되겠니? x는 f 인버스 한 다음에 아니죠. 여기서 xy를 바꿨으니까 x는 f, y 이렇게 쓰거나, 또는 여기서 바꿔서 y는 f 인버스 x 이렇게 쓰면 역함수가 되는 거죠. 우리가 주로 쓰는 표현이 4개 중에 얘와 이걸 주로 쓰게 되는 거지. 여기까지 괜찮나요? 조심해야 돼. 이게 처음에 대응으로서 우리가 관찰을 할 때는 이걸 역함수로 이해를 하고, 아까 막 그림을 그렸죠. 대응을 선택, 반대 방향 뒤집어서 했지. y에서 x 선택하는 걸로 큰일 나. 왜냐? 문제에서 만약에 y는 fx는요 3x 플러스 1이에요 그랬는데 f 인버스 구하세요 이렇게 말했는데, 이것도 역함수니까 이거 써야지 해가지고 식 바꿔가지고 이걸 쓸 때 이게 지금 어떤 느낌이? 이게 fx죠? f 인버스 y 이런 느낌이야. y는 3x 플러스 1을 생각한 다음 넘겨. x는 하고 넘기고 3은 안 하고 3분의 이렇게. 얘가 지금 의미하는 게 이게 f죠? 이게 f 인버스 y. 이걸 역함수라고 쓰면 답이 당연히 풀리는 거야. 역함수는 따라하세요. 역함수는 xy를 바꾼다. 바꾼 걸 역함수로 써야 답이 되겠죠. 역함수 구해라 그러면 마지막 xy를 바꿔줘야 돼. 그래서 y는 하고 3분의 x 이렇게 쓰는 게 이게 역함수지. 역함수를 구하려면 이걸 구해야 돼요. xy 바꾼 거 써야 되는 거야. 있으면 틀려. 근데 이렇게 써도 되고 아니면은 여기서 그냥 xy 바꿔도 돼. 그러면 x는 3y 플러스 1. 틀린 건 아니에요. 틀린 건 아니지만 우리가 고3 이과 미적분, 그래서 음함수라는 걸 배우기 전까지는 함수다 그러면 무조건 y는 하고 써주는 게 좋은 표현이야. 그래서 이렇게 써도 틀린 건 아니거든. 근데 이왕이면 이렇게 넣지 말고 이렇게 y는으로 정리를 해주는 게 좋다. 소수령에서 무조건 그렇게 쓰는 게 유리하고요. 자, 그래서 일단 얘 써야 되고요. 그냥 하나로 다 정리를 써줄게. 일단 이 그림 왜 이렇게 되는지는 이해가 되죠? 여기 써야 될 거는, 자, y는 fx와 y는 f 인버스 x는 역함수고요. 얘 역함수의 의미는 x, y 바꿨다. 바꾸면 이렇게 쓸게요. x, y를 바꾸거나
기하학적 의미는 뒤에서 나오지만 미리 같이 그냥 한 번 더 복습할게요. 여기서 하고 뒤에서 또 합시다. xy를 바꿨다의 기하학적 의미는 y는 x에 대한 대칭시켰다. 이런 의미를 쓸 수가 있다. 요걸 정리를 해보세요. 역함수 구하는 예시들 풀고 쉬는 시간 하겠습니다. 처음 하는 친구들은 좀 잘 이해했으면 좋겠고 최대한 풀어서 설명할 겁니다. 했던 친구들은 복습할 겸 잘 기억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자, 역함수 구하기는 예제가 두 개밖에 없네요. 자, 이거 너무 간단하죠? 1차 함수죠? 그냥 역함수 구해라 그러면 다짜고짜 이거 그래프를 그려라 그러면 그래프 그린 거 봐. 엄밀하게 하자면 x, y 이렇게 그래프 그리고요. 그런 다음에 3x-1이니까 이렇게 그리잖아? 이 옆에다 우리가 원래 뭘 써놔야 되냐면 y는 하고 fx 이렇게 쓰는 게 맞는 거야. 따라서 y는 fx. 그럼 일반적으로 f랑 똑같은 말은 y예요. f는 하고 줘도 이거는 y는 fx야. 이거 y는 하고 생각하면 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인 거지. 여기까지 괜찮나요? 그 역함수가 해라 그러면 따라하세요. 역함수는 x, y를 바꾼다. x는 그럼 3y-1 역함수야. 근데 이렇게 쓰는 것보다 우리가 고2까지는 뭐는 하고 쓰는 게 좋은 표현이라고요? y는. 넘기면은 y는 3분의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그리고 이왕이면 f 인버스 x를 물어봤으니까 따라서 f 인버스 x는 3분의 x 플러스 이렇게 써주는 게 더 좋은 표현이겠지? 이렇게 해서 하면 되겠구나. 일단 2번까지 하고 그냥 내가 쉬는 시간 가면 영상 끊을게요. 자, 얘도 마찬가지로 역함수가 하래요. 다짜고짜 누구누구 바꿔버리라고요? x를 바꿔요. 그러면 얘는 이제 y로 생각을 하면 되니까 x는 y제곱 플러스 2. 와, 문제가 있어. y는 해야 되는데 y제곱이잖아요. 싹 다 넘긴 다음에 자, y는 하고 싶으면 양변에 뭐를 씌워주면 될까? 루트 씌우면 되겠죠. 주의할 거 따라하세요. 제곱과 루트가 만나면 없어진다고 하면 안 돼. 뭐로 바뀐다라고 해석해야 돼요? 절대값으로 바뀌는 걸로 해석해야 되죠? 그럼 x 마이너스 루트 x 마이너스 2가 절대값 y가 된다 이렇게 해야 되고, 그럼 얘가 양수라면 x가 와 x가 2 이상이어야 되고 여기서는 이건 자세히 설명을 해줄게. 자, 그래서 얘 같은 경우 y가 절대값 y, 얘는 y가 1마 루트 x 마이너스 2 이렇게 되는데 함수 우리가 배웠기 때문에 정역 공역도 배웠잖아요. 자, 원래 fx는 정의역 공역. 자, 정의역은요 따로 언급을 하지 않았다면 우리가 실수 전체 집합에서 함수가 제대로 정의되는 전범위가 돼서 얘는 정의역이 실수 전체의 집합 라지아 이렇게 쓰긴 하는데 그냥 한글로 써줄게. 그리고 공역은 치역은 선택받은 거니까 그래프를 그려보면 얘가 요렇게 생겼잖아요. 그러면 y좌표들을 다 모은 게 공역이잖아. 그러니까 여기가 2 이상이다 이렇게 되니까 y가 이렇게 되는 거지. 자, f 인버스 x는 역함수죠. 얘는요 따라하세요. x, y를 바꾼다. 직역대로 말을 할게. x, y 바꿀 거지? 그럼 이제 x의 범위와 y 범위가 바뀌어야 돼. 그럼 얘는요, 얘는 그냥 x바 써줄게. 뭘 헷갈리게. 그럼 얘는요, 실수 전체가 많이 없네. 0 이상으로 그냥 잘라놨구나. x가 0 이상 이렇게 되는 거였잖아요? 그럼 실제로 그래프가 이렇게 잘려야 되는 거였네. 이게 y는 f. 여기까지 괜찮나요? 또는 y는 fx랑 똑같은 이름 모양 바꿔가지고 f 인버스 x는 f 인버스 이거 구해라. 이게 같은 함수야. 똑같이 이렇게 나와야 돼요. 이 모양 보고 뭐지? 하면 당황하면 안 돼. 대칭시켜야 되나? 아니에요. 자, 얘 x, y가 바뀌기 때문에 정역과 치역도 바뀌는 거야. 왜냐? 정역은 x좌표이고 치역은 y좌표이고 그걸 모아놓은 집합이기 때문에. 그럼 얘는 이제 정역이 이걸로 바뀐 거죠. x가 2 이상 이렇게 되고, 그다음 치역이 y가 하고 y가 0 이상 이렇게 바뀌는 거야.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y는 x에 대칭을 시켜서 확인을 해도 괜찮고요. 그러면 얘가 이렇게 넘어와서 2 이상인 게 2가 이렇게 되고 0 이상인 게 이렇게 그래프가
y는 f 이렇게 생겼다 확인할 수 있고요. 여기 치역 0 이상이었기 때문에 정역 2 이상이니까 여기가 실수로 정리가 되고요. 치역 0 이상이었기 때문에 이 마이너스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따라서 y는 루트 x-2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y는 0 이상이거든요. 이렇게 말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계산하는 건 주로 뒤에 있는 무리함수에서 많이 하게 될 거고. 자, 쓰는 거는요. 이거 아까 썼던 거죠? 이거 그리고 네, 쉽시다. 영상 끊어줄래?